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나라 TV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넘어져 가지고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몽롱하긴 한데 중요한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생각으로 영상을 켰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한민족을 어떤 선민이라고 늘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뭐 상고산이 이런 어떤 고대 역사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선민의식,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군 시대에 나오는 이제 고조선 이야기를 하자면 일본 역사학자들, 일본 친일 역사학자들 말고요, 상고산이 우리 민족의 고대 역사를 연구하신 분들에 의하면 이제 고조선 시대에는 당군 왕족이 세우신 나라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당군 왕국을 건설할 때 우리가 익히 들어온 당군 실화, 당군 신화라고 그러죠. 근데 당군 신화는 굉장히 애곡되고 날조된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 곰과 호랑이가 당군과 함께 결합을 해서 우리 민족이 생겨났다고 하는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일본의 날조된 신화로 어떤 이야기로 설화로 엮어버린 날조된 이야기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조금 야만적이고 조금 도전적이고 또 사냥을 주로 하는 백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그 족속들을 호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호랑이를 섬기는 백성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또 곰을 숭배하는 또 백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족과 호족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종의 성곽을 세우고 도시 형태를 갖춘 신시의 그런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민족이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데,
한민족의 그런 그 신시 문명, 선진화된 문명을 보고 이 한족, 호족과 곰족들이 우리 한민족의 살아가는 모양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호족과 곰족은 우리 그 족장이나 또는 그 신시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여러 번 간청을 했어요. 우리들도 너희들처럼 이렇게 인간다운 문명 또 신시를 이루고 정말 인간다운 삶을 이런 문명을 이루고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영역으로, 너희들의 도시 안으로, 너희들의 어떤 생활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성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신시를 이루고 있는 그 도시의 백성들은 그 호족이나 곰족의 어떤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그런 형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하도 이제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께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장이겠죠. 그런 제사장이 되는 분이 그 호족이나 곰족의 어떤 리더들에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100일 동안 우리가 정한 규칙과 관례 또는 그 관습을 따라라. 그러면은 이런 형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 그 신시 문명으로 끌어들이겠다, 우리 백성으로 끌어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0일 동안의 금식을 하라는 규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또 공부도 하고 수양도 하면서 마늘과 마늘하고 또 뭐죠? 그것을 먹으면서 견뎌내라.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어떤 계명을 받고 이제 굴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형식을 갖추면서 이제 한 100일 동안 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호족은 너무 야만적이고 너무 그 왕성하기 때문에 한 100일 동안의 금식을 하면서 그 마늘과 이 쑥만을 먹으면서 지내기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 금식을 한 보름만 해도 거의 뭐 탈수에 이를 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수행을 하라고 그러니 이 야만인들에게는 굉장히 헛된 그 시험이었죠. 그래서 호족들은 이 시험에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곰족은 나름 그 약간의 그 온순하고 또 교화가 가능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100일 동안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신시 문명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험에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곰족이 우리 그 백성들하고 우리 한민족하고 같이 융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곰족과 이제 우리 한민족이 같이 혼인도 하고 같이 이제 자손들도 낳고 번성을 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곰족이 우리 한민족에 편입되어 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그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이제 우리 그 역사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 신화로 둔갑시켜 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한민족은 기본적으로 천손이라고 하는 집단의식, 집단지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수준 높은, 표준이 아주 높은 그런 그 집단지성, 집단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찬란한 문명을 이룬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뭐 그 상고산이 뭐 고대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우리 그 고대 문명이나 상고사의 이런 문명은 엄청난 그 지금 현대 문명에 비교해도 거의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발전한 그런 문명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우리 한민족이 모든 면에서 지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그 깨어있는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현대사회 요즘도 대한민국은 뭐 K-컬처, 뭐 K-팝, 뭐 K-아트, 뭐 한류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런 그 선진적인 문화, 선진적인 문명을 이룬 그런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도 그런 그 천부적인, 천재적인 그 탤런트, 재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씨 또는 좌파 또는 공산주의 개념으로 지금 물들어 있는 북한 정권은 굉장히 우리 그 선진 문명, 그러니까 신시를 이룬 자유롭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이런 굉장히 집단지성이 우월한 백성이 이룰 만한 그런 그 정치 체제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라는 게. 어떤 공산주의 개념이 어떤 나누고 또 재산을 분배하고 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뭐 고르게 잘 살고 평화를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류하는 그런 그 문화는 강제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어하면서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간의 어떤 지성이나 인간의 영성, 인간의 어떤 그 감성이 발달해 가지고 인간 스스로 자율적으로 베풀고 또 같이 공익을 행사하고 또 같이 누리는, 같이 베푸는
그런 사회가 신의 문명의 문화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것을 강제하면은 그 강제한다는 그 자체가 지성적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강제해서 강압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시스템은 자율적인 신성을 가진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의식이 낮은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하는 거지, 의식이 고양되고 높은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신처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야만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또는 자기가 제일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사회 시스템이,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원시적인 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성적이지 못한 거예요. 좀 강압적인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못 살고 망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국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는 백성들을 보면은 되게 유물론적인 그런 사고들이 많죠. 그래서 신을 경배하지 않고 또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휴머니티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중국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먹는 음식에 독극성이 있는 그런 물질을 투여하지를 않나, 또 음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또 안 좋은 물질 또는 비위생적인 처리, 이런 것을 통해서 그거를 인간이 섭취를 하게 되면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먹는 거에 그렇게 장난을 쳐서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라는, 자기만 돈을 많이 벌면 된다라는 그런 위험한 발상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다가 사람이 먹으면 이 독이 되는 것들을 막 치거나 타거나 그렇죠. 중국인들이 결국은 내부에서 그런 휴머니티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문화로 인해서 곧 멸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예견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곰족이니 고족이니 이러한 야만성을 가진 민족들이 중국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좌파 정권 때부터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또는 지금 이재명, 이런 정권들이
이제 차츰차츰 작용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중국에 그 편입된 홍콩처럼 거의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홍콩처럼 되는 과정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가. 한 일각에서는 뭐 한 90% 정도 중국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다, 잠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이 나쁜 놈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과정을 계속 밟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가 지금 집권한 지 권력을 찬탈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지만 어떤 입법 권력을 가진 국회를 장악한 이후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공산화가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각성해야 될 부분은 저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신시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던 그 집단지성, 집단의식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중국이 뭐 아무리 그 많은 국민들을 우리 한반도에 지금 미주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이 중국인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의 문화, 문명, 의식, 어떤 지성 이런 게 다 편입되고 잠식되어서 우리 것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어떤 권력을 찬탈한 이후 뭐 언제 이제 그 권좌에서 내려올지 모르지만 빨리 우리가 이재명 씨를 끌어내려야 되지만 또 민주당의 그 입법권을 이제 뺏어야 되지만 그러기까지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 우리의 의식, 우리의 어떤 도덕성, 우리의 그 애절성, 그리고 우리의 어떤 휴머니티, 이런 것들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그 야만적인 이 의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그냥 동화돼 버려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사실 중국 내에서도 장기 적출을 하고 또 인육을 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납치를 해서 장기 적출 또는 인육 또 그 어린애들을 납치해 가지고 또 팔기 인신매매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이기를 거부하고 악마가 할 수 있는 절대적 악마들이 펼칠 수 있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산주의 체제를 따르는 이 물질 만능주의 또는 유물론주의자들의 어떤 의식이 이만큼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집단 지성을 가지고 개개인이 한민족의 개개인이 끈끈하게 단단하게 연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연대뿐만 아니라 애국운동 또는 보수운동, 우파운동을 해오는 많은 그 애국 시민들이 자기들이 꾸리고 있는 그 조직들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조직들과도 계속 그 연대를 해야 되고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과 조직 간의 어떤 연대나 연합이 이루어지면 동시에 운동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역적 무리들, 지금 정권을 찬탈해서 합법성을 띠고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권력으로 우리 그 정의로운 이 애국 보수 진영을 와해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끈끈하게 어떤 개개인의 연대와 조직 간의 연대를 끈끈하게 하고 있으면 와해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공권력을 행사해서 영향력이 있는 그 분들을 구속하거나 와해시키려고 해체시킨다고 할지라도 계속 그 연대가 일어나고 연합이 일어나면은 그 구속된 사람들 후속타로 계속 그 우리 그 애국 보수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이 정권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혁명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혁명이라는 게 뭐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그 의식들이 굳어지고 모여지고 탄탄해지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폭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그 보수 애국 시민들이 가장 열악한 게 뭐냐면 조직력이 약하고 또 조직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전략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략이 없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그래서 와해되어 버릴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들이 꿈꾸는 그 장기 집권, 공산화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빨리 어떤 개인 간의 연대, 조직 간의 연대와 연합을 통해서 어떤 굳건한, 누구도 해체하거나 와해시킬 수 없는 그런 그 조직으로, 전략으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전략과 조직력이 생기면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겠죠. 단순히 집회나 시위를 통해서 뭐 자기 목소리만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물리적인 차원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지 이게 혁명으로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는 거지. 저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한다면 이 운동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페이스북이나 또는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또 유튜브나 이런 SNS를 통해서 이제 댓글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특히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친구 맺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5,000명 정도 되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다들 참여적인 그 댓글을 많이 달거든요. 정치적인 이슈, 뭐 시사적인 거, 그리고 뭐 민주당이니 뭐 이재명이니 이런 까라들을 혐오하는 그런 문자들을 많이 댓글로 다는데요. 물론 그런 저항, 그런 어떤 투쟁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더욱 가열차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집회나 시위할 때 어떤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집회나 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모여서 성토하고 그냥 뭐 소리만 치고 집회만 하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집회하고 시위하는 것은 우리 뜻을 관철시켜 가지고 혁명을 끝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점거한다거나 봉쇄한다거나 장악을 해야 되죠. 그래야 항쟁이 되고 저항이 되고 혁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제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뭐 집회 시위도 물론 나가서 일단 해야 되겠지만 저의 개인적으로나 또는 내부적으로 조직 간에 또는 개인 간에 계속 연대를 통해서 저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된다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체계적으로 당장에 뭐 집회 시위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부적으로 공고하게 갖춰놓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저항을 하고 항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간략하게 또는 두서없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지만 우리는 정말 그 중국 세력 또는 북한 세력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집단지성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또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나라, 그 집단지성이 높은 이 아름다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 사실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공산당은 악마들입니다. 악마들로. 그래서 악마들에게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하고 신봉하는 나라와 또 많은 개인과 조직 간의 연대를 통해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실 국제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뜻에 공감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구독을 안 해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을 해주셔서 제가 주장한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연대, 조직과 조직 간의 연대를 통해서 어떤 국민혁명을 이룰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